여러분, 서울에서 45분 거리에 3천만 원짜리 빈집이 있다면, 번듯한 빈집이 있다면 사시겠습니까? 아케아를 아십니까? 아케아는 일본의 빈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1990년대 중후반 일본의 버블 경제 거품이 거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일본 전 지역에 버려진 그 빈집을 아케아라고 하죠. 일본 정부의 집계를 보면 2018년 현재 빈집은 850만 채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노무라 증권의 조사연구소는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10년 뒤, 그러니까 2033년에는 빈집이 1100만 채가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탈 1950만 채가 된다는 의미죠. 일본 전체 부동산의 30% 정도가 빈집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 자산의 70~80%가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죠. 즉, 내가 가진 거의 전 재산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거나,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가게가 붙어 있는 상가 건물이거나, 또는 전세보증금이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마저도 대출이 끼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내 순자산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 전 자산인 내 집이 빈집이 된다는 상황 생각해 보셨나요? 결국 내 자산은 한 푼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주요 도심 빼고는 빈집을 각오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집이 전국에 139만 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 라고 하시겠지만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빈집의 기준은 뭘까요? 주소지에 세대 전입이 없는 곳을 통계로 잡으면 빈집의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입주 전 아파트와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비운 집도 빈집이 되기 때문이죠. 정말 빈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집은 전기와 수도 공급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물과 전기가 장기간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집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집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집을 빈집이라고 본다면 이 서울에도 정말 빈집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빈집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지는 일 말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빈집이 늘어나면 주택 보유세를 걷지 못하겠죠. 그러면 지방정부는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이 점점 어려워져 파탄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빈집은행인 아케아뱅크를 만들었습니다. 공동경매를 통해 빈집을 팔기 위해서지만 이것을 찾는 일본의 내국인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파는 일들이 요즘 흔해졌는데요. 심지어 도쿄 도심으로부터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도 빈집 투성이인 곳이 많이 있는데, 한 100평 정도의 집을 우리 돈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교토시가 작년 3월에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빈집세라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정부가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토시는요, 2026년부터 거주자가 없는 빈집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빈집 방치 문제가 심각한 일본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빈집에 세금을 매기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교토시가 최초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늘어나겠죠. 사실 빈집의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지방도시는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제는 빈집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빈집은 농촌뿐만 아니라 시 단위의 도시에도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전라남도 순천시가 지난 3년 사이에 빈집이 6배가 늘어났고요. 여수시만 하더라도 2배가 늘어났습니다. 경기도에도 빈집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서울에도 빈집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은 계속되고 있죠.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서 장기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빈집 파악과 또 관리가 필요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 관리를 유도하거나 빈집 정비를 촉진하는 조세 제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빈집을 철거하는 것보다 그대로 방치할 때 세금을 덜 냅니다. 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이 되죠. 그렇게 되면 토지 세율은 주택 세율의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사실상 철거할 때 재산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빈집 소유자가 집 상태가 불량하고 위험해도 철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빈집의 활용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까요? 지방에 빈집을 매입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단기 세를 줘서 수익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많이 행해지고 있는 방법들이기도 한데요. 반려견도 자유롭게 데리고 가서 살 수도 있고, 주말이면 도시를 떠나서 한 이틀 정도 쉬다가 올 수도 있겠죠. 지방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요즘 많이 보이죠. 주 5일 근무 시대에 어쩌면 주말에 시골집에서 하루 이틀 자는 그런 여행 문화가 붐이 일어난다면 빈집을 사업화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의 어느 부동산 디벨로퍼 회사는 아주 특이한 기획으로 사회공헌도 하고 사업도 흥행이 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한 곳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보통 호텔이라고 하면 건물 하나를 떠올리지만 저희는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한 번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호텔이 생기면 레스토랑이 생기고 고용이 창출되며 젊은 세대 유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부동산 개발 회사 대표의 말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회사 노트는요, 10여 년 전에 담바사사야마시라고 하는 시에 고민가 빈집 개발을 하는 그때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온 기업입니다. 돈만 밝히는 디벨로퍼가 아니라 사회 기여형 마인드도 있는 거죠. 고민가를 매수하거나 빌려서 수리한 다음에 임대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고민가 호텔 브랜드 니포니아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일본 전국으로 확장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도 이제는 빈집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고민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아이디어가 있다면 표용호TV 댓글에, 이 영상 댓글에 좀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 아니면 영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공공에 맡기면 예산 낭비, 그리고 전시행정,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민간에 맡기면 영리에 지대 추구를 한다, 뭐 특혜가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죠.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두 가지 모두를 균형감 있게 추구하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 어떤 묘안이 있을까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 그때가 지금부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빈집의 규모를 두고는 통계청에서는 139만 호, 국토부에서는 10만 호, 이렇게 서로 달리 추산을 하는데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요. 일본의 장기 침체를 세계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경기 후퇴 10년, 그리고 저성장 20년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보기엔 애석하게도 닮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일본의 공가, 아끼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동산도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립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